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다음에 연애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외모, 직업, 나이, 연애 성향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연애운 영상은 보고 계시는 시기에 해당하는 연애운을 달마다 업로드하고 있으니 그 영상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영상의 주제인 나의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하셔서 가장 뽑고 싶은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께서 다음에 만나실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자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다소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께서 상대방을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은 다소 까칠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할 말은 다 하는 타입이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1번 분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소 이미지가 별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좀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들이 첫인상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보면 볼수록 사람이 정확하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해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인지라 자기 성격이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선을 넘는 행동들은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선 넘는 예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정말 싫어하고 또 본인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외모적인 부분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게 생겼다. 흔히들 자주 말하는 단어를 빌리자면 멀끔하다. 이 단어에 좀 정석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머리카락, 손톱, 옷 매무새 이런 것들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입는 거나 착용하는 것들도 좀 깔끔하고 좀 있어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 좀 후줄근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 편이라고 해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잘 입고 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는 그리 큰 편은 아니나 보통에서 평균 조금 이상 요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직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고치거나 만드는 일 등 이제 정형화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꾸며내고 약간 이런 일들을 하실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손으로 하는 일, 손재주가 필요한 일,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대를 보자면 일본 분과는 나이가 같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면 1살 정도 어릴 순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본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또래를 만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한번 살펴보자면, 연애는 본인의 성격과는 조금은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고 또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혹은 누군가에게 한번 빠지게 되면은 좀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를 하는 데에는 조금 취약한 타입이기도 해요. 많은 시간 또 자주 함께 이런 거를 좀 의미를 두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약에 일본 분께서 만나시게 된다면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외로 좀 질투도 있는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일본 분들께서
이 상대방을 만나셨을 때 조금 더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질투 유발 작전을 하시거나 하시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좀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질투 유발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성공했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더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투 유발 작전은 그리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께서 다음에 연애를 하실 상대방의 성격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쾌활하고 또 장난기가 많은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개구쟁이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좀 더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유쾌하게 행동을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성격적 특성은 잘 웃고 또 잘 슬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감정적인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진지해야 할 순간에도 좀 장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미안하거나 좀 곤혹스럽거나 이럴 때에는 장난으로 혹은 이제 상대방에게 좀 애교스럽게 해결을 보려고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또 본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적인 부분을 보자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진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눈에 확 들어오고 좀 더 튀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혹은 이성들에게 눈길을 끌고 좀 더 호감으로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키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직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좀 자유로워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자영업,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직업의 이동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직업 자체에서 장소 이동, 장소 변환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한 자리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사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영역에는 부동산업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나이대, 연령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번 분보다는 다소 나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나게 확 차이가 나고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분께서 느끼시기에 내 또래다 라고 묻기에는 다소 애매한 나이 차이로 상대방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연애 성향을 살펴보면은 의외로 연애를 하면 좀 진지해지는 타입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장난스럽다 라고 얘기했던 상대방 고유의 성격과 연애적 측면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죠. 연애를 하면 보통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만나는 사람과 무조건 결혼을 할 거고 뭐 그런 식의 다짐을 했다라기보다는 연애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고 마냥 그냥 좋아서 만나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 함께 많은 곳을 가려고 밖으로 활달하게 활동하려는 성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데이트나 정적인 관계보다는 좀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함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께서 다음에 연애를 하게 되신 상대방의 성격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 사람 자체가 성격이 여유롭고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조급한 것이 크게 없고 스트레스도 다소 덜 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위를 떠올려 보면 주변에 좀 사람 자체가 느리고 느긋하고 쫓기는 것 없이 조급함도 별로 안 느끼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사람이 아마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 자신도 좀 편안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에 단점이 있겠죠. 바로 조금 답답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켜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성을 살펴보자면 전형적인 귀염상이라고 합니다. 눈웃음을 잘 치고요. 또 웃으면 눈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글동글하고 좀 귀엽게 생긴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는 스타일. 요즘 하는 말로 꾸안꾸라고 하죠. 그런 스타일로 좀 잘 입고 다니실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게 안 꾸민 듯 하긴 하지만 절대로 정말 안 꾸미고 소홀하게 해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키는 좀 많이 큰 편이라고 하고요. 약간의 살집도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직업적인 특성을 살펴보자면 좀 정적이고 차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이런 일들, 이런 류의 직업을 조금 살펴보자면 연구원과 같이 완전 정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금융 회계와 같이 완전히 연구원처럼 혼자 단독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숫자를 다루는 직업 자체가 사실 시끄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조금 특성적인 게 수입적인 측면, 즉 벌이 자체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이분의 이제 연령대, 나이대를 살펴보자면 3번 분과 같거나 혹은 2살 정도까지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래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3번 분보다 어리지는 않고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나이까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연애 성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연애에 있어서는 좀 마이웨이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다정하고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간섭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안 좋아하는 면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간섭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하는 상대방에게 간섭을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방목하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할 도리도 하고 관심도 있고 애정 있게 보지만 아무리 연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착실하게 지켜나가는 편이라고 해요. 그 외에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하고 또 다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께서 다음 연애에 만나게 된 상대방의 성격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맨, 유노 재질이 약간 있는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일을 할 때에도 승진이나 연봉 상승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 정해놓고, 즉 목표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움직이는 타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지향적이라는 단어도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한다고 해요. 본인이 좀 아는 게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인들에게 알려주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아는 것을 좀 얘기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타입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외모적인 부분을 보자면
첫인상은 다소 차갑고 날카롭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운동도 많이 하는 타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몸이 좀 다부지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키는 그리 큰 편은 사실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나게 작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외모적인 부분도 약간 날카롭게 냉미남처럼 생기고 몸도 다부진 거에 있어서는 키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제가 직업군을 먼저 조금 예시를 들면 느낌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업이 군인이거나 운동선수거나 트레이너거나 이런 식으로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말한 직업군들이 다부진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아까 외모적인 부분이 몸이 다부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약간 연관된 직업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직 선수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코치라던가 감독 혹은 사회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몸 자체를 활발하게 쓰는 역할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의 기술도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령대를 보자면 4번분보다는 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살에서 3살까지 정도 어리고요. 그 어리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나보다 연하구나 라는 게 좀 잘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적인 부분을 보자면 본인이 주로 리드를 하려는 성향이 있고 주로 그런 연애를 해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게 생각하면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본인 자체가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기도 합니다. 연애를 할 때 본인의 취향이나 본인의 선호를 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함께 하려는 성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작정, 억지로, 무논리적으로, 예의 없이 그렇게 우기고 억지로 실행하는 편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본인의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께서 다음에 만나시게 될 상대방의 성격적인 특성을 먼저 보게 되자면 이분은 좀 섬세하고 또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적 특성과 함께 오는 게 예민하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사람 자체가 본인이 예민한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그렇게 예민한 것을 잘 표출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지 얼마 안 됐을 때나 친하지 않을 때에는 예민한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속에 담아놓는 게 조금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하네요. 한 가지의 특성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화하거나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성향 자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인 게 막상 적응을 하면 이렇게까지 적응을 잘한다고 싶을 정도로 적응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변화를 즐기거나 좋아하진 않지만 그 속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는 타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외모적인 특성을 보자면 옷 입는 것, 꾸미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타입이라고 해요. 말씀드린 대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좀 튀어 보인다 라고 싶은 것들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염색을 한다던가 굉장히 튀는 옷을 입는다던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수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꾸미고 개성 있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타입이고요. 키는 대체적으로 평균 키에 속하는 키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서 외모적인 부분에 튀는 것을 좋아하고 개성 있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원 이런 것들이 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다니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이 사실 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성이 막 뚜렷하고 뭐 이런 특성이 있는 직업이다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보편적이고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를 보자면 5번 분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한 3살에서 5살까지도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살펴보자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큼 이 사람이 연애에 있어서도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보다는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연애를 선호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도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전 연애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것들을 경계해 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당히 신비주의가 연인 사이에 있어야 되고 모를 건 몰라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조금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방귀를 튼다거나 트름을 튼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많은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 유형은 특히나 감정이 확 바뀌고 좋았다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 자체를 더더욱 싫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인 간의 관계에서 마찰이 잦거나 싸움이 잦거나 뭐 우리 사이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참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의 연애를 했었던 적이 있다면 과거의 연애를 잘 오래 유지 못했을 것으로도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